우리가 보는 색깔이 이렇게 빡센 줄 몰랐는데요. 얘는 아니 근데 이제 얘는?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화학식에 지금까지는 몸이 건조하셨죠. 근데 이제 화학식을 보면 이제 이 짝대기 두 개 있는 게 많으면 아 제가 어떤 색깔을 갖겠구나라는 2차원 흑백의 종이를 보고 우리가 색을 느낄 수 있게 됐잖아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번에 한번 출연을 해주셨죠. 오동엽 박사님으로 이제 불렀었는데 네.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학원 과장으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 전주기 제어 융합 연구단에서 대학원생들을 미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연구를 가르칠 예정입니다. 아직 대학원생 없어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사회와 국가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학도 여러분, 어플라이. 네, 연구단장님 오늘 제가 숙제를 다 했습니다. 첫 장부터 네. 범상치 않아요. 제가 양자역학 관련해서는 난이도가 이제 굉장히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유튜브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양자화학을 검색해봤는데 없어가지고 베낄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후회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교수님이 제가 허접한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나서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네, 그래서 네. 양자화학 관련 대중 이제 톡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양자화학은 일단 양자역학의 원칙인 전자와 이 핵 간의 상호작용을 이제 화학에 적용해서 화학은 이제 원자와 분자를 분석한 학문이니까 얘의 구조와 성질을 파악하고 대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오늘 주로 다룰 에너지 준이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의 계단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계단은 색과 전기적 특성이랑 관련이 있고 그리고 얘가 이제 전자 밀도는 반응성 그리고 반응 경로도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은 주로 대중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제 색 혹은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양자역학의 이론 물리학자 많은 교수님들이 깊이 있는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습자지 같은 이런 얇은 내용으로 두루두루 다루고 초반에 이제 기초와 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뒤로 가면 이제 장표가 한 장 한 장씩 뭐 1분 이하로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기초 한번 양자 화학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고 네. 그거의 어떤 응용들을 좀 보는 거거든요. 네. 1, 2장이 거의 난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나가느냐, 양님이 중간에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색에 대해서 제가 주로 다루게 될 테니까 이제 빛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 빛은 400나노미터의 파장에서 700나노미터에 이루는 이 가시광선을 포함하는 전 파장에 이르는 전자기파를 말하는데 뭐 입자와 그리고 파동의 뭐 이중성 이런 건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빛이 이제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이 강조되는 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양은 진폭이고요. 파장의 진폭이라서 네. 양이 많아진 거, 뭐 형광등을 한 개, 두 개, 세 개 많이 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질적인이라는 거는 이제 파장인데 파장이 짧아질수록 진동수가 많아져서 빛이 에너지를 많이 가진 빛이 되고 반대로 이제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가 적어져서 에너지가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장별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 이유가 결국 질이 다른 빛이 물질에 주는 영향이 아까 도식화된 대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전자를 탈출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UV랑 가시광선은 최외곽 전자라는 원소의 끝부분에 있는 이러한 전자들을 오르락 내리락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적외선이나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는 분자를 회전하거나 진동하게 하는 건데 이 질적인 특성을 따진다면 우리가 가시광선을 아무리 많이 쬐도 전자가 탈출할 수 없고 그리고 적외선을 아무리 많이 우리한테 양을 많이 준다 한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이 질적인 특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초등학생이 많아진다고 해서 뭐 이제 맨하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는 없죠.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 많아지면은 갑자기 걔네들이 합심해서 못하던 걸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양이 많아지면 적외선이 많아지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도 이제 양이 많으니까 이제 분자가 진동을 많이 해서 열이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가시광선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맨하튼 프로젝트는 결국 못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색을 느끼려면 이제 우리 감각기관의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텐데 네. 가시광선은 보통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인데 그것을 느끼는 원추세포의 색소가 3가지가 있는데 이제 450나노 정도의 파란색 빛을 느끼는 애 그리고 그린 G를 느끼는 뭐 550 그리고 네. 빨간색 650 정도를 느끼는 이 세 종류의 색이 있습니다. RGB네요. 네. RGB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디스플레이도 그 관념 때문에 이 색을 조합해서 다양한 색을 느끼듯이 디스플레이를 새 색을 조합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는 TV나 모니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가시광선도 결국 인간 중심의 어떤 받아들이는 건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쪽을 느끼는 동물도 있고 그쵸. 적외선을 느끼는 동물이 있기 때문에 400에서 700도 결국 인간의 관점에서 가시광선이라고 나누는 거지. 아까 영역이 따로 있는 이유가, 질적인 차이가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빛이 파장이 달라지는 걸 다른 색으로 느끼고 네. 적외선 기능이 다르고 자외선 기능이 다르다는 이 본질적인 차이가, 해답은 네.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모든 영역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관념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서 양자역학을 좀 스킵하면서 빨리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킵하기 전에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양자화돼 있다는 말은 에너지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그러니까 계단을 오를 때 계단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점프하면서 가는 거지, 경사면처럼 이렇게 그라디언트하게 뭐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아니라 거죠. 어느 딱 단계를 가지고 변화가 쫙 없다가 한 번에 점프, 계단처럼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의 고전역학의 에너지가 이렇게 경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올라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흑체 복사를 예측하면 틀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흑체 복사란 체온 정도에서는 몸에서 자외선이 나오고 네. 한 3000도 되면 빨간색 빛이 나오죠. 엘레멘탈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파란 빛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걸 흑체 복사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레일레이 진스 로우라는 하는 고전역학의 어떤 철학, 그러니까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철학으로 하면, 자외선 파단이라 그래서 방금 보면 이제 점선 그래프가 폭발적으로 자외선에서 증가하죠. 그래서 이런 실제 그래프는 왼쪽에 이렇게 파란색에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래프인데, UV 파탄이라고 해서 계산상으로 UV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과 틀리기 때문에 고전역학은 맞지가 않는다. 한마디로 고전역학, 그러니까 경사면으로 돼 있으면은 네. 어떻게 나와야 하는 게 나오지가 않는군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뭔지 보아하니 이제 나중에 이제 양자화돼 있는 게 나오겠죠.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다. 아. 네. 또 엘레멘탈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에 나와요. 원소마다 흡수할 수 있는 빛과 방출할 수 있는 빛이 모든 파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 빛만 흡수하고 특정 빛만 나온다는 거죠. 그런 말은 이제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에너지를 나오는 빛만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그 말은, 이렇게 계단처럼 뭔가 띄엄띄엄 뭔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했을 때 사실 그라디언트하게 이렇게 증가하는데,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개 끊어서 배우는 네. 게, 우린 고전역학에서는 이게 오히려 비자연스러운 거지만 미시의 세계에서는 떨어져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어져 있는 게 이제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되게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빨주노초 파란 보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걔네는 쫙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네. 근데 그래서 얘네 세상도 저렇게 무지개처럼 쫙 연결돼 있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있는 거랑 그죠? 비슷한 건 그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화돼 있죠. 오히려 우리가 아날로그를 자연스럽다 느끼지만 디지털이 양자 세계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거죠. 딱딱 쪼개져가지고. 네. 그래서 보어라는 사람이 양자역학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라 봐도 좋습니다.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가까워질수록 이 돌고 있는 이 중심으로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고, 네. 멀어질수록 이제 에너지가 높아지는 건데, 위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태양과 멀어질 수가 있는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궤도의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궤도도 띄엄띄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궤도와 궤도 사이를 이렇게 조금씩 더 상승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궤도와 궤도 사이를 한 번에 점프해서 워프하듯이 네. 가는 건가요? 그걸 퀀텀 점프라고 해서 막 그 영화에서 차용하잖아요. 한 번에 맞아요. 사라지고 뭐 한 번에 나타나고 이런 게 이제 양자적인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네. 제가 좀 잘못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모든 자연스러운 연결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너무 작은 걸 보게 돼가지고 네. 그게 이렇게 한마디로 픽셀처럼 구획이 돼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닌가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계시네요. 더 작은 세계에서는 픽셀화된 거죠. 결과적으로. 네, 결과론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그런 단위가 딱 네. 이렇게 있어서 네. 이렇게 쪼개져 있다. 근데 우리는 크게 봤을 때는 이게 안 보이니까 그죠, 합쳐져서. 네, 네.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계속 확대하면은 네. 결국 과장을 표현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비과학자로서 잘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자시지만. 아니,
저는 뭐 중간에 이어주는 커뮤니케이터라 생각하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아까 왜 그러면 띄엄띄엄 나와 있느냐를 보면 이제 전자가 기타 줄에 있는 진동처럼 파동의 정수배로서만 그 둘레의 궤도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띄엄띄엄 존재할 수 있다고 봤고,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확률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중간에서부터 하얀 부분은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가까운 곳에 있다가 한번 점프해서 다음 칸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게 슈레딩거 방정식의 전자가 위치할 확률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그런 거죠. 이게 왜 그래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냥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린 그냥 그걸 관찰해서 이제 데이터로 나타낼 뿐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핵에서부터 멀어지는 단계를 이제 첫 번째 오비탈, 그 궤도를 오비탈이라고 하니까 오비탈을 정수배로 이제 1, 2, 3, 4, 5로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 주양자수라 그래서 멀어질수록 많은 에너지를 가지는 거고, 이게 뭐가 뭐로부터 멀어지면 에너지를 많이 갖는 거죠? 핵으로부터 멀어지는 핵으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가지는 거죠. 어떤 애가 멀어지면 에너지를 전자가 돌고 있는 애가 예, 예. 멀어지면 에너지를 하는데 아, 예. 멀어질 때 지금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예, 퉁. 아. 지금 손가락 표현하면 사실 잘못된 건데 이렇게 예. 퉁 사라지는 거죠. 네. 핵으로부터 전자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네. 달라진다. 달라질 때 빛을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 계단만큼에 딱 맞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으면 더 높은 그 위치에 계단이 올라가겠죠. 근데 낮으면 못 올라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광등을 1000개, 10,000개 킨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처럼 전자가 튀어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걸 트레이닝 할 때 뭐 탁구 실력 뭐 이런 네. 것도 사실 퀀텀 점프 하잖아.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그걸 퀀텀 점프라고 표현하죠, 보통. 네, 그래서 맞아요. 학점이 진짜 좋은 얘기다. 그죠. 네. 1.99면 바로 필터링해서 걸러버리죠, 회사에. 네. 학점이 진짜 좋은 2와 얘기다. 1.99는 다릅니다. 어. 네. 그래서 탈모도 퀀텀 점프죠. 제가 봤을 땐 좀 고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책을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아까 파장이 에너지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 프랑크 이 릴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구하면 이 빨간색 제일 왼쪽을 1.7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고 1의 단위인 줄로 나타내면 이런데 뭐 이건 외울 필요 없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에서 가장 에너지가 높은 얘는 이제 400나노미터가 되고 이제 얘는 3 일렉트론 볼트. 그러면 가시광선은 이제 1.7에서 3 일렉트론 볼트 사이가 되고 아까 뭐 엑스레이나 이런 거 더 높은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겠죠. 네, 그래서 3 일렉트론 볼트 이상은 이제 UV, 그리고 1.7 밑으로는 이제 적외선 에너지가 될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자외선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더 있다. 네. 괜히 그 자외선 우리가 가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 얘기가 나오네요? 오. 알겠습니다. 네. 많은 얘기들이 나오네요. 얇고 넓게. 오늘 네. 네, 습자지 양자화. 네, 습자지. 얇고 넓게. 그래서 사실 오비탈에서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수소는 전자가 이제 하나니까 뭐 단순하게 표현되는데 네. 이 주기율 프로는 전자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뭐 동그란 모양부터 뭐 나비 모양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고, 아까 주양자수는 이제 핵에서부터 멀어지는 양자수만 계산했는데 모양의 양자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양의 방향 양자수도 있고 그다음 뭐 스핀 양자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드니까 다 버리고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이 정도만 개념을 이해하면 제가 오늘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원자 오비탈을 끝냈으니까 이제 우리가 화학 물질을 이해하려면 분자 오비탈이 가야 됩니다. 제가 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예. 네. 핵에서 멀어지는 거를 이제 항상 원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계단으로 높낮이로 1차원으로 나타내면 이제 에너지가 낮아지는 단계를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계단을 밑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높은 애를 위에다 그려가지고 오비탈을 나타내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를 거기 계단과 계단 사이를 왔다 갔다로 이제 쉽게 심플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분자 오비탈을 다시 보시면 이제 원자는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어떤 다른 원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원자들이 동시에 이해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분자라는 거는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이어져 있는 뭐 저번에와 똑같이 이번에 또 알코올 분자를 가져왔는데 탄소와 탄소, 뭐 수소 이런 것들이 짝대기로 이제 줄로 이어져 있죠. 이 네. 결합.
있는 이 오비탈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결국 이 분자의 오비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의 오비탈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합의 오비탈은 이제 파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중성 들어보셨죠? 파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파란색 수소와 빨간색 수소가 체외각 전자를 하나씩 내놓고 이제 반반 지분으로 이제 결합을 만듭니다. 이제 공동 지분으로 이제 50대 50 해서 저 밑에 파란색, 빨간색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네. 파란색 9와 빨간색 9. 네. 저기 왼쪽 상단에 있는 얘가 전자 하나씩 내놓으면 이제 계단이 있죠. 네. 얘들이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높았다가 결합을 하면서 이제 밑에 계단으로 내려와서 안정화되죠. 파동으로 얘를 해석하면 얘가 이제 왼쪽 파란색 수소에 이제 파동이 이렇게 있을 거고 오른쪽 수소에 이렇게 파동이 있을 텐데 얘들이 이제 보강 간섭이라고 해서 업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파동을 저기 애니메이션 나타냈는데 중간에 뭐가 전자가 있는 것처럼 네. 이어지는 얘가 이제 두 원자를 잇는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걔가 이제 결별을 하면 그건 이제 상세 관섭이 돼서 중간에 노드가 생겨서 중간에 끊어져서 전자가 있을 확률이 제로인 곳이 존재한다는 말은 이제 결합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이제 파동이 합쳐지는 걸 보여주는 거고 왼쪽은 이제 에너지 준위를 말해주는데 두 원자들이 동업을 해서 50대 50대 지분으로 결합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본딩의 결합, 낮은 에너지의 본딩이 형성되고 얘가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 빛이 와서 들뜬 상태, 높은 계단으로 마리오처럼 점프를 해서 올라가면 결별하는 겁니다. 헤어지는. 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게 되는 거죠. 불안정하게 되는 네, 겁니다. 둘이 합치면은 에너지가 쭉 다운되면서 좀 이렇게 안정화되는 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계단으로 이제 에너지 준이라고 말했던 게 아까 이제 결합의 에너지 준이, 원자의 에너지 준이 그래서 계단으로 나타내서 계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해하면 뒷부분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공유결합이 분자의 막대기 이제 막재기에서 분자의 골격을 만드는 건데 얘가 이제 그 높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이 갭, 에너지 갭이 3 일렉트론 볼트 이상이라서 그게 이제 자외선 영역이죠. 그러면 이제 자외선 영역을 받으면 아까 강아지의 몸이 하나씩 끊어지는 거죠. 그럼 분자가 끊어져서 우리가 자외선을 쬐면 몸의 분자들이 깨진다. 이해되셨나요? 네.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파란색이랑 빨간색 있잖아요. 네. 쟤네가 합쳐지면은 굉장히 그 서로 합쳐져서 안정됩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져 있죠. 네. 그러면은 저 우상단에 저런 강아지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네. 저게 짝대기들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야. 합쳐졌다는 게. 네. 근데 저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에너지를 쏘는 거지. 너네 헤어져. 너네 헤어져 하고 네. 저 짝대기에다 에너지 썼어. 네, 네. 그러면 왼쪽에 저 그래프에서 아래 위로 돼 있는 화살표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상의 에너지 딱 짰다. 그러면 아. 절로 이제 점프되면서 쪼개진다는 거예요. 네. 아주 안정돼 있던 둘이 헤어지는 거죠. 근데 저 짝대기보다 작은 걸 쌌다. 그럼 안 쪼개지는 거예요. 왜냐면 계단식이기 때문에. 네. 합쳐진다면 가능할 때 합쳐지지 않으니까. 합쳐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아 역시 화학투 만점은 다르군요. 네. 또 그런 말씀 마세요. 또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분자 오비탈까지 이해했습니다. 지금 아. 순식간에 습자지처럼 다 원자부터 분자까지 왔습니다. 다 이해했어.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새에. 아유, 네. 최소 방어력 이하 데미지는 무시. 오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을 딱 쏘면은 불안정한 상태로 딱 이렇게 네. 부서질 수 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짝대기 2개 끊는 걸 배우겠습니다. 아 짝대기 2개. 아까는 하나 끊어본 거죠 우리는. 네, 하나 꺼 먼저 짝대기 2개 끊는 게 얘가 색이랑 관련이 있기 짝대기 2개 끊는 걸 배워야 됩니다. 네. 우리가 뭔가 색깔이랑 관련이 되려면 네, 짝대기를 2개 꺼야 되는데 네. 원자가 이제 전자 하나씩 더 내놓고 이제 지분은 하나씩 더 내놓고 더 투자를 해서 더 공동 지분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결합 짝대기를 2개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이제 화학자들은 편의상 짝대기를 하나 더 그어서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분자가 가진 벤젠링이라고 그런 이제 이중결합으로 이제 육각형의 링 구조를 만든 벤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 팔을 하나 잡으면 거리가 한 0.15 나노 정도 돼요. 근데 2개를 잡으면 0.13 나노가 되면 길이가 길었다 짧았다 해서 육각형 구조가 안 되죠. 네. 이제 삐뚤빼뚤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만 잡으면 2개로 잡은 것보다 약간 기니까.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 둘 하면은 약간 길었다 약간 짧았다 약간 길었다 약간 짧았다. 삐뚤빼뚤해지죠. 네. 거기다 이제 뭐 오늘 다 얘기 드릴 수 없지만 다른 화학적 이유 때문에 저런 벤젠린 구조를 지금 저희가 그리고 있지만 육각형의 대칭의 구조를 그릴 수가 없었어요. 명확히 딱 이렇게.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케큘레라는 독일 이 과학자가 꿈을 꿨는데 뱀이 자기 꼬리를 몰고 이렇게 돌더라. 그래서 이거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저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건 저 탄소 두 개, 짝대기 두 개 끈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중결합 짝대기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이 패턴으로 있으면 그 주위로 이 짝대기 두 번째 전자는 그 주변을 비편재화돼서 뱅글뱅글 돈다는 표현은 사실 맞진 않지만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 이제 어디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이제 공명 구조라 그러고 레조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제닝이 왼쪽과 오른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이중결합이 넘어가서 이제 짝대기 하나가 또 이중결합이 되고 그리고 다시 그 짝대기 두 개 있던 게 옆으로 넘어가 그래서 회전을 하는 거죠. 회전이라는 표현이 맞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레조넌스를 이룬다는 거를 동그라미로 표현해서 저렇게 벤제닝을 저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짝대기가 이어져 있는데 두 번째 짝대기를 이으면 걔는 거기 원소와 원소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순환을 하듯이 두루두루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비편재화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잠깐 설명을 한번 하면은 네. 강아지 잠깐 보면 쟤네 짝대기 다 하나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검정색 보이죠? 쟤는 다리가 몇 개예요? 4개죠? 네. 다음으로 갈게요. 네, 다음으로 가면은 저 4개 있잖아요. 저기 꺾이는 데가 저 다 검은색이 있는 거예요. 검은색 동그라미. 네. 그래서 4다리가 있어야 돼, 쟤는 다. 일단 대충. 근데 대충. 그 4다리가 있어서 이 육각형을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육각형을 만드는데 왜 안 만들어져? 그래서 결국 어디는 하나가 있고 어디는 2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보니까 그럼 삐뚤빼뚤해지잖아. 아까 말한 대로. 길이가 다 다르네요. 네, 어디는 손이 4개 있다고 쳐요, 팔이. 어디는 하나 있고 어디는 2개 있으니까 그게 다를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이거 대충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은데 얘네가 다 하나, 2개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뭐 좀 이상하지만 팔이 1.5개씩 달려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니까 하나씩은 잘 연결돼 있고 네. 나머지는 막 이상한 팔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맞아, 맞아. 우리를 묶어주고 있는 거야. 훌륭하십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알고 보니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는 팔끼리 잡아야 이게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산재에서 이렇게 패턴화돼서 우리를 묶어주는 지방자치손 채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뭐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보면 맞을까요? 지방자치손이 오히려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뭔가 중앙에 중앙에서 뭔가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첫 번째 짝대기는 두 원소 사이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다는 표현이 전자가 계속 움직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존재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다시 그림을 보면은 왼쪽 걸 보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 2개가 번갈아서 짝대기가 왔다 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자세히 보면 저 2개 그려져 있는 게 다르잖아요. 저기는 예를 들면 1, 3, 5면 저기 2, 4, 2개 네, 두 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다 같이 둥글게 동그라미로 돼버린 거야. 네. 예, 제가 이제 그 돌아다니는 손, 예, 네. 산재돼 있는 네. 예, 순찰 도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게 설명이 됐다, 그죠? 네. 근데 그 설명을 어떻게 찾았냐? 뱀의 꿈으로 찾았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짝대기 하나자의 결합에서 바닥 상태에서 점프해가지고 위에 있는 어떤 궤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외선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이 돌아다니는 애의 에너지는 이 갭 에너지가 가시광선 영역이더라. 그러면 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짝대기 두 개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논리를 얻을 수 있고 이 휘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파이 전자를 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 열심히 계산해서 자기만의 이론을 만들어서 파이 결합들의 에너지 준위의 계단들 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거의 근사체 가깝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 지금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동그란 게 전자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안정화된 전자, 파이 전자, 돌아다니는 그 전자, 돌아다니는 손이 8개가 있는 애인데 네. 에너지를 안 받을 때 8개가 이렇게 차곡차곡 8개가 쌓여 있다가 그거를 이제 아큐파이, 차 있다 그래서 아큐파이드 몰레큘러 오비탈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들떠서 올라간 빈 공간에 있는 위에 오비탈들이 이제 언아큐파이드 그럽니다. 그리고 차 있는 거 중에서 가장 높다 그래서 하이스트를 붙여서 이제 약자로 호모라 그러고 높은 거 중에서 가장 낮은 걸 로이스트라 그래서 이제 루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모와 호모 사이의 에너지 가장 최단거리죠. 밑에가 올라갈 수 있는 최단거리가 이제 밴드갭 에너지라 그러고 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빛, 그걸로부터 이제 어떤 빛을 흡수할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비교할 적에 바로미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거, 그래서
색을 위해서 짝대기 2개를 배웠고 양님이 저보다 설명을 잘해주셔서 오늘 제가 아유.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근데 대중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색깔이랑 관련 있는 게 저게 어떤 빛을 받아가지고 저게 네. 올라가야 색깔이 뭐 바뀌나 보죠? 그 빛을 흡수했다는 말은 나머지 빛은 남잖아요. 그쵸. 밴드갭 에너지가 빨간색 영역이었다. 그럼 빨간색 빛을 흡수하고 흡수 못한 나머지 파란 빛으로 보이는 거고 그쵸. 반대로 파란 빛을 흡수하면 이제 올라가서 파란 빛을 흡수하면 나머지 이제 빨간 빛이 보이는 거고 내려갈 때는 뭐 오늘 뒤에 나올 텐데 대부분 열 에너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 것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해소되고 흡수 못한 애들이 우리한테 보이는 게 이제 색소죠. 좋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가겠습니다. 약간 복습. 여기서 우리가 아까 에너지를 주면 쪼개진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저기서 어떤 빛을 주냐, 어떤 에너지를 주냐 이 얘기인 거죠. 그죠? 거기서 딱 줬어. 그 다음에 거기서 뿅 하고 어떤 에너지 쓸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는 흡수가 된 거고. 그죠? 그 빛에서 나머지 색깔이 남아 있는다는 거죠. 보이게 우리 눈에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제 흡수가 안 된 나머지 색깔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물질마다 저기가 점프되는 정도가 다른 거잖아요. 높이가 다른 거죠. 네. 계단의 그러니까 높이가 다르죠. 계단의 높이가 다르고 그러니까 물질마다 한마디로 흡수하는 빛의 어떤 그 에너지가 다른 건데 그거에 따라 결국 색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죠? 야, 놀랍죠? 예. 에너지를 쫙 줬어. 근데 얘가 어떤 결합을 딱 끊어줄 때 그 빛을 흡수해야 돼. 그 색깔에. 그럼 남은 빛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보는 색깔인 거예요. 맞나요?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걸 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주면 어떤 빛을 흡수해가지고 색깔이 어떻게 달라지냐를 봤을 때 네. 저 단계 호모랑 루모 사이 밴드갭. 밴드갭 저게 되게 이제 중요한 건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 색깔을 보는데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보시면 또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럼 색깔을 어떻게 바꿀 건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보면 딱 감이 오겠네요. 네. 예. 벤젠링이 하나면 이제 그 짝대기 2개인 게 3개죠. 그러면 이제 짝대기 하나당 전자 하나씩 받아가지고 한 거니까 전자가 2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짝대기 2개인 부분에서 이제 그 파이 잉여로 있는 짝대기가 3개가 있으니까 6개가 되고 얘 밴드갭은 우리가 벤젠이 투명한 액체거든요. 그 네. 말은 자외선을 흡수하지 가시광선을 흡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밴드갭은 높이가 충분히 높아서 자외선 갭이다. 가시광선 갭이 아니다. 색깔이 없는 이유가 네, 없는 이유가 가시광선은 아무 상관이 없군요. 그죠. 가시광선 얘를 익사이테이션, 영어로도 익사이테이션입니다. 이게. 흥분시키지 못해요. 흥분시키지 못해. 충분히 즐겁게 못 해주는 거죠. 너무 약해. 벤젠에겐 너무 약해. 그래서 딱 그 자외선이 필요한 거죠. 네, 자외선이 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저 정도의 힘을 줘야 딱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그 빛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색. 무색. 예. 가시광선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니까. 예, 아무것도 안 가져가. 네. 예. 그런 한편 다른 애는 어떤 거죠? 나프탈렌 고속도로 휴게소의 그 소변 보는 곳에 있는 그 나프탈렌도 흰색입니다. 네. 네. 뭔지 다 아시죠? 얘도 흰색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벤젠링 2개 붙여서 지금 짝대기 5개, 전자 10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3개까지 붙였는데도 흰색, 4개쯤 붙이면 이제 빨간색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2가지 교훈이 있는데 네. 파이 전자라는 그렇게 비산재화된 전자의 참여수,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밴드갭이 줄어든다. 6개, 10개, 14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저 화살표가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줄어드네요. 그래서 지금 블루를 흡수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400나노에서 500나노를 조금씩 흡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파란색을 흡수하니까 얘가 빨간색 색소가 돼서 상단에 이 펜타센줌 때문에 빨간색이 되는 거죠. 저 펜타센은 네. 저게 16개나 되니까 저 화살표보다 더 줄어들었겠네요. 네, 그렇죠. 안트라센보다. 네. 그러니까 쟤는 이제 파란색을 가져갔나? 블루를 그래서- 흡수하니까 그죠? 그래서 네. 빨간색이 빨간색이 나오는 나온다. 거구나. 그렇군요. 우리가 보는 색깔이 이렇게 빡센 줄 그럼 몰랐는데요. 얘는 아니 근데 이제 얘는-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화학식에 지금까지는 몸이 건조하셨죠. 근데 이제 화학식을 보면 이제 이 짝대기 2개 있는 게 많으면 제가 어떤 색깔을 갖겠구나라는 2차원 흑백의 종이를 보고 우리가 색을 느낄 수 있게 됐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기 벤젠 6개 바로 밑에 저기 육각형 있죠? 색이 없습니다. 네. 그 오른쪽에 육각형 2개 붙어 있는 거 있죠? 네. 색 없습니다. 네. 그다음 옆에 오른쪽에 육각형 3개 네. 색이 없습니다. 맨 오른쪽에 블루 흡수 제 위에 육각형 4개잖아요. 네. 색이 있습니다. 네. 이제 감이 오셨죠? 네. 이제
대충 우리가 저 그림만 봐도 색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이 얘기라는 거죠? 네. 네. 와, 대박입니다. 그래서 발색단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의 일부인데 얘가 전자를 바닥 상태 밑에 계단에서 위에 계단으로 올라갈 때 빛을 흡수하는 물질을 말하고 이 지금 당근의 색소입니다. 베타카로틴이라고. 얘는 색깔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죠? 요즘 여기 있죠. 근데 느껴지시나요? 느껴져. 오! 색깔 You have 느껴지잖아요. color. 너 색깔이 느껴져. 이게 어. 지금 비타민 A랑 뭐 당근에 있는 색소나 아니면 눈을 구성하는 요즘에 루테인도 많이 드시던데 네. 걔 색소가 이제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을 보고. 그러니까 쟤는 이제 적당한 에너지를 주면 뽀개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가요? 들뜬 상태가 되는 거죠. 들뜬 물론, 상태, 네, 그렇지. 들뜬 네. 상태. 네. 아, 들뜬 상태라는 단어가 딱 그게 맞겠다.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사실 망가지. 그래서 사실 빛이 땡볕에 오래 두면 이제 막 바래는 이유가 올라간 전자가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산화가 되는 거고. 화학식을 보면 색깔이 느껴지는 마법. 와우. 와우. 만약에 당근에 있던 어떤 성분이 저거보다 더 길었어 막. 그러면 색깔이 또 달라졌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연의 색으로 가겠습니다. 아, 자연의 색. 지금 폴리페놀 물질이라고 해서 벤젠링에 OH가 붙어 있는 애를 페놀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페놀 화합물의 대표적인 예가 이 도파라는 물질과 얘와 유사한 도파민 아시죠? 여러분들이 네. 지금 여기 남아서 내일 출근 안 하고 여기 남아서 있는 이유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때문에 중독 때문에 그런 건데 도파도 마찬가지고 도파민이 그냥 공기 중에서 스스로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돼서 고분자화가 됩니다. 저번 제 강의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고분자화는 이제 스네이크 게임처럼 길어지는 거라 그랬는데 아까 벤젠링이 길어지듯이 도파민이나 도파가 산화되면서 고분자화가 돼서 이어 붙여지면 벤젠링이 계속 붙겠죠. 예. 그럼 색이 생기겠죠. 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분자화된 이 도파민이나 도파는 멜라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색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벤제닉 하나 붙었을 때는 이제 아까 그래프에서 투명한 제가 그래프로 그렸는데 색깔이 없죠. 벤제닉 하나일 때. 그러다가 몇 개 붙으면 이제 파란색을 흡수했다가 근데 몇 개 붙으면 이제 노란색이 흡수했다가 이제 많이 붙으면 사실 자외선, 빨간선, 초록색, 빨간색 흡수해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염색하듯이 이제 점점 노란색이 검은색이 됩니다. 네, 파란색이 되려면 네. 제가 파란색 그래프를 그렸는데 저기처럼 빨간색만 흡수하고 나머지를 흡수 안 해야 되는데 색소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걸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벤젠링을 이어가면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점점 밴드갭이 좁아지면서 빨간색을 흡수하는 과정을 가기 때문에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색은 사실 쿨톤은 없고 웜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갈색, 검은색밖에 없고 탈색 과정은 또 반대 과정이죠. 근데 뭐 눈동자가 파랗다거나 피부가 하신 분이 약간 파랗게 느껴지는 거는 색소가 없어가지고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셔가지고 굴절이나 회절 때문에 구조색이 나타나서 파랗게 보이는 거지 지금 자연의 대부분은 쿨톤이 없습니다. 파란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색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겠네. 그렇습니다. 네, 자연에 있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육각형이 겁나 많으면 그냥 검은색이 되는 거구나. 이중결합이랑. 그죠. 그래핀. 네, 그러네요. 네. 아. 그래핀 오늘 전기가 통하는 이야기 나중에 한 페이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근데 그게 검은색이고 전기가 통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아. 지금 아까 펜타센이라고 벤제닉 5개 붙은 애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전자가 많이 참여해서 오비탈 계단 개수도 많아지고 전자가 많아지면 오비탈 구조가 복잡해져서 이 최단거리인 이 밴드 갭에서 빨간빛을 흡수하기 좁지만 이 마리오가 점프할 수 있는 위에 공간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오비탈이 복잡해지면 한 칸만 점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칸, 세 칸 점프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양님께서 빨간빛을 흡수하는데 파란빛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 파란빛도 흡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칸 뛰면 빨간색 흡수하는 건데 두 칸, 세 칸 한꺼번에 뛰면서 파란색도 흡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비탈을 좀 심플하게 만들면서 밴드갭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파란색을 자연에서 흡수하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아까 또 파괴된다 그랬는데 밴드갭이 좁아진다는 말은 전자가 쉽게 이탈한다는 게 돼서 산화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화를 방지하는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생물들이 지금 가장 유력한 솔로는 만들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워서 굳이 만들지 말자는 걸로 이제 진화가 돼서 그런 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색의 검은색은 많습니다. 뭐 곤충이 검해지는 것, 그리고 뭐 사과가 상해서 검해지는 거, 네. 바나나가 검해지는 거, 염색약, 염색 샴푸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케미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 도파민이 산화돼서 이렇게 고분자화가 되면 단단해지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곤충들이 이제 유충에서부터 성충이 되면서 점점 진해진 검은색이 되고 얘가 단단해지는 이유가 고분자화가 된 이 멜라닌들이 단단한 구조를 만들어서 그렇고, 이 오징어 이빨을 보시면 끝부분이 매우 검은색인데 얘가 이제 그런 벤젠링을 가진 이런 고분자들이 뭉쳐져 있어서 매우 단단하고 아, 얘가 오징어 이빨에. 네, 끝부분이. 그래서 얘가 비행기에 들어가는 이제 선반에 들어가는 이제 고강도 플라스틱인데 그 정도 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가 색소뿐만 아니라 이런 강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 그러면 진짜 까매지긴 상대적으로 쉽겠네요. 단단한 게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자연에서 파란 게 드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리고 파란 건 뭔가 음식도 그렇고 과일도 블루베리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고. 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블루베리 파란색은 이제 사실 금속의 색이 섞여 있어서 알루미늄 색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서 우와. 그건 또 얇고 넓게 갈 거기 때문에 정말 모든 이야기가 다 나오네요. 색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 로버트 훅이라는 뉴턴이란 동시대 과학자가 자연의 파란색은 대부분 가짜라는 걸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많은 연구 결과를 냈는데 취미 활동으로 이제 생물들 현미경 사진 찍어서 사파 그리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세포라는 셀이라는 단어도 만드셨고, 그리고 공작새 파란 부분, 뭐 나비 뭐 그런 것들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는데 거기다 물을 떨어뜨리고 나니까 색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증발했는데 색이 다시 파란색 생기고, 그래서 이 색은 가짜다. 본질적인 색깔이 아니라는 거지. 아니다. 그러니까 회절이나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구조색이다. 그래서 구조색이라는 단어가 이걸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현미경의 한계 때문에 사실 나노 구조를 직접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후대는 이런 나노 구조란 말 쓰지 않으셨겠다. 더 미세한 구조가 밝혀지면 그게 밝혀질 거라고는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회절, 굴절 말씀하셔서 이분은 빛의 파장, 결국 빛의 어떤 파동성에 집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뉴턴이 이제 빛의 입자설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신랄하게 인신공격을 하셔가지고 두 분이 이제 완전 요단강을 건너셔서 보지 않는 사이가 되셨습니다. 네. 네. 아베 한계라고 하는 게 관찰할 때 이용하는 그 빛의 어떤 파장의 절반까지만 관찰할 수 있다는 게 아베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빛이 400나노 정도 되니까 200나노 정도 미만은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분이 관찰할 수 없었고, 저는 이제 현대 과학자니까 제가 갑각류의 구조색을 나타내는 애를 이제 전자현미경을 통해 사진을 찍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노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제가 오늘 방송이 성공적으로 돼서 다음에 나온다면 왜 이런 게 엔트로피로 만들어지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진짜 저색이 아니라 이렇게 네. 구조로 빛을 잘 반사시켜서 색깔을 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생각해보면은 근데 구조색은 파란색 계열이 맞나요? 빨간색도 있고 나비 보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죠. 근데 뭐 파란색을 만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유니크하니까. 그죠. 네, 색소로 만들기는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네. 근데 구조색으로 하면 덜 드니까. 그 얘기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문어가 생물 중에서 색깔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지개 색깔을 수초 안에 뭐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문어도 빨간색이랑 노란색 계열은 색소로 해결하고 파란색은 이제 구조색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색깔은 색소로 구현하는 게 가성비가 있고. 네. 근데 파란색은 불가능하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요. 와, 문어 좀 세상 달라 보이네. 네. 어우. 그래서 이제 피부 미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부터 좀 쉬워질 것 같다 왠지. 네, 쉬워집니다. 또 관심이 네, 많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밴드갭 에너지를 알았기 때문에 맞아, 이제 우리 네, 다 뭐.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적용하면 됩니다. 네. 가시죠, 밴드갭.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